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가운데 핵심 키워드들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여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전자, 10만 전자, 12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는데 지금 8만 전자 위태합니다. 7만 9천 원선, 8만 원선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어제 반도체 우르르 많이 흔들려서 많은 분들이 두렵기도 하셨을 거고 동시에 물려도 반도체 봐야지 하면서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 매도는 잡히고 있긴 한데 오늘 소부장은 또 가볍거든요. 그럼 대표님, 반도체에 대한 큰 위협 구간, 리스트 구간을 일단 지나갔다라고 안도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단 계속 불안감은 안고 있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게요. 저는 일단은 불안감을 안을 필요는 없는 구간이어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지금 환율 부분, 유가 여러 가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제 미증시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일도 마감을 했고 대내외 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굉장히 고가권 에 있는 자리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왔고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구간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 안에서 좀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에 테스 쪽에서도 또 이슈가 나왔었고 오늘 DIT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에게 개별 이슈가 또 나와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훈풍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조건이 여력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를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나쁜 부분들은 거의 많이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의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발표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좀 약하긴 하죠. 반등 탄력이 약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흔들림 이후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반도체 비중은 더 늘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 계속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제 조정이 일단 멈춤, 쉼표, 기다리던 만큼의 조정은 안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냥 그대로 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홀딩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좀 투자의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도체 다시 좋아질 거고 지금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비중을 다 한 번에 지금 태울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업황에 대한 반등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예전과는 좀 환경이 달라진 거는 분명히 반도체 섹터에 존재를 하긴 하지만 지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해결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언제 시장에 타격감을 강하게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히 우리가 중요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로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소켓 쪽 종목들 물론 지금도 좀 고가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전통적인 한미반도체라던가 리노공업 이런 종목 쪽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투자 포인트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지금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의견보다는 이제
이제 슬슬 조금씩 비중을, 왜냐면 완벽하게 우리가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여겨지는 유리기판 쪽도 오늘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멀리 본 쪽도 이어지긴 했지만 가장 먼저 실적이 찍히면서 반응이 왔던 쪽을 보자라는 조언이신 건데 그러면 또 한번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반응이 대표님 저희 왔던 쪽이 한미반도체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HBM 키워드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좀 잘 가고 있는 구간. 근데 온디바이스 쪽은 오늘장은 좀 동참하는 쪽도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생겼는데 HBM 다음으로 사실 AI 쪽 온디바이스가 움직였거든요. 이 둘 중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나요? 가격 위치가 좀 달라서요. 일단은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아이폰도 AI 폰은 이제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 쪽 핸드폰은 이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AI를 장착한 핸드폰으로 모두 다 바뀔 거라는 얘기. 자,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선두주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HBM 시장을 지금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뭐 엔비디아 쪽에서도 HBM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장하는 국면이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 그 주인공은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지금 당장은 저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온디바이스 AI를 보시지 마셔라가 아니라 좀 힘이 덜하고 약하다, 좀 더 미래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의 이런 조정 국면에서의 좀 투자 포인트와 기회로 삼을 쪽은 아직도 저는 HB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은 분명한 쪽을 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창헌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 거고요. 하창헌 본부장님과는 반도체 수급 측면 그리고 환율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390원 선 근처에서는 정말 팔자세가 가속화되는 패턴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오늘 일시적으로 잠잠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경계를 키우면서 이 환율과 연동한 반도체의 흐름이라고 오늘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환율발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환율이 1,400원 찍을 때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이탈은 거의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이제 반도체 수급,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랑 엮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다. 물론 환율의 레벨 수준이 절대 낮은 거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환율이 왜 올랐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엔화나 유로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된 통화 쪽에서의 좀 부족한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폐 가치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방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들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물을 끼얹은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환율 수준이 안 부담스럽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에서 뭐 조단 수급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 이제 3월 19일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들어왔었던 반도체 중심의 수급이 깨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시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오늘 정부에서의 일부 구두 개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빠르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컨트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또 N 부분에서도 일본 정부에서의 좀 개입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또 강세로 돌아서면 인덱스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엮여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보시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이런 레벨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급적인 변화가 생긴 게 주로 이제 4월 3일 기준으로 변수가 나왔는데요. 지수도 4월 3일 기준으로 좀 우하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나타났었던 흐름들이 뭐냐면, 선물에서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물이 강력하게 매도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간의 금융투자 수급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이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선물은 왜 그렇게 많이 던졌냐? 1분기에 누적됐었던
있었던 그런 수많은 선물 계약이 굉장히 좀 롤오버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3월 말에 랭파 나왔을 때 똑같이 그런 이제 롤오버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일부 상승 기조도 나타났고,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대외 변수를 봤을 때 롱 포지션을 잡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1월 달부터 지금까지 4월 달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수출 데이터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관세청에서의 데이터를 보시면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증시가 2200대 후반이었을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게,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이제 흑전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증시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가속도가 강해지면서 증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월 달 데이터 부분에서는 2월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더딘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4월 1일부터 10일의 데이터를 보시면 다시 그 전달의 성장률을 또 압도하는, 전년 동기 대비 압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매도 흐름들에 따른 기간의 매도세가 끝나면 다시 한번 선물에서의 이전 매수 기조로 바뀔 확률이 높고, 수출 데이터 기반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기관의 양끌이 매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에서 열리는 ASML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TSMC 실적까지 같이 엮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으로의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점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은 약간 조금 질질 끄는 흐름으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런 군사적인 행동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딱 정리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수급 동향을 보면 좀 더 파악하시기가 쉽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움직임, 수급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일단 공유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5위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보도록 할게요. 전력설비 관련주에 대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지은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또 한 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가 기회였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이거부터 궁금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실 이 섹터 안에서 주도주 성격이라고 나왔잖아요. 사실 어제 저도 랭킹5 안에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기술적 차트 보시는 분들은 어제 정말 분명한 고점 신호가 나와서 모멘텀이 있는데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3% 전후의 강세, 어떻게 주도주가 움직이는 방향성이 우리가 주시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오늘 그러면 아직까지 고점의 상승 룸이 전력 설비 쪽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경계를 더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유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이제 1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하고 전력 설비 관련 변압기 이쪽은 다 같이 지금 좀 묶어서 우리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대원전선에서 이제 최대 주주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그 영향력도 없지 않아. 그래 역시 고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심을 좀 불안하게 만들면서 비슷한 그 가격대에서 거의 다 고점에 있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의심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도면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 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들이 더 발동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약간 굉장히 변동성이 장중에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이유가, 저는 결국에는 크게 보면 AI 시장의 확장, 수혜,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프라 쪽 노후 교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미국 쪽이 북미 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유럽이라든지 이쪽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점에 올라갔다 빼고는 나머지 대내적인 환경들은 좀 좋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내렸으면 전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더 많이 빠져서 한 21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나왔으면 근데 반등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란 관점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한 11선까지 빠졌다가 11선 기점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만큼 좀 더 빠졌다가 가야지 더 시원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시세의 흐름이 저는 끝났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의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파동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약간의 파동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단은 긍정과 부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쪽 섹터는 아직까지도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대형주 딱 4개 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아니면 전선까지도 확장할까요? 여기만 팁 주신다면요. 확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대원전선에 이제 블록딜 이슈가 있고 나서 이제 중소형단 애들 종목들도 좀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대한전선 그리고 재룡전기 뭐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다 비슷하게 좀 탄력이 있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원래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들에게 그 조정이 나오면 더 오히려 눌릴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쪽 관련주들도 저는 다시 한번 힘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공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하실 구간입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이 종목들 한 번도 매매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는 사인까지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반도체와 뭐 비슷합니다. 본부장이 항상 크게 내린 다음 날에 저의 질문은 이제 안도해도 될까 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로 보신다면 그걸 실적,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시는지 아니면 뉴스 굳이 찾아본다면 뭐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찾을 수는 있었거든요. 뉴스 플레이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펀더멘털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연관주로 지금 전력기기 쪽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같은 조금 이런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추천주로도 많이 드렸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력은 AI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시장보다 최소 2배에서 3배는 더 커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붙지 않아도 지금보다 시장이 2배에서 3배는 커져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붙으면서 5배 이상이 더 커질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후 변압기들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초과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수요단이 갑자기 늘어나면은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을 크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25배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21배에서 22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목에 차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실적 대비 적정 주가가 차오르는 거지 상방룸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주가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좀 물량이 던져 나오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기조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어느 시기까지 이제 당겨서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상방룸이 있다 없다가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물론 초고압 변압기로 본다면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을 기반으로 그 효성중공업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을 보셔야 되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반영이 됩니다. 다만 PER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이 수준이 아직도 많이 남아
남아있기 때문에 13배에서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방룸이 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전선 쪽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산업보고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압기랑 송전을 설치를 하면 뒤에는 전선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흐름으로는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쪽에 가면 전선은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변압기 수출 데이터 대비했을 때 전선의 이제 비중 자체는 해외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절반 정도 수준이 LS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상승폭에 대한 제한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변압기들 또 이제 잊고 계시겠지만 풍력에 대한 대단지들 세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선에 대한 수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것도 구리값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시장과 연결을 해보더라도 전선 라인들은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이라도 오케이 사인 그냥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랜만에 소비에 대한 키워드도 오늘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한다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요즘 유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크로 환경 자체를 본다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만도한데요. 어떤 포커스 맞춰야 될까요? 대표님, 소비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번에는 화장품 중심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면세도 그렇고 유가 부담에도 저비용 항공사도 그렇고 오르는 종목군이 많아요. 오늘 퍼진 것을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압축된 전략으로만 소비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소비 관련돼서 이제 수출 쪽 실적이 잘 찍힐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우상향하는 기조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살짝은 오늘 또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왜 환율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건가요? 그것도 같이 궁금하긴 했어요. 일단은 수출을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출이 잘 되면은 좀 좋은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부분이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불닭볶음면 하나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불안 요소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쪽 관련돼서만 좀 기대다 보면 혹시 이 상품의 인기도가 떨어지게 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인기도가 더 올라가고 있고 다양한 맛을 좀 구사를 하면서 지금 현지인들의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한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진짜 외국인들한테도 입맛을 많이 사로잡고 있고 지금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 동력들도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장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 시장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 기조가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좀 따라잡기에는 살짝은 저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완전 똑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소비 관련돼서 저는 좀 여전히 약간 화장품이라던가 그리고 유커의 기환도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 뭐 호텔 관련된 종목들, 면세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추세가 역시나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다 연결고리가 있고 수출 그리고 해외 쪽의 소비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저는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주요하게 보시는 쪽은 화장품이실까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메리트 맞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내렸던 쪽은 뭐 면세 쪽 아직까지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쪽이 분명히 있긴 해서요, 대표님. 일단은 저는 화장품 쪽을 좋게 보고는 있고요. 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에 대한 세금 부분들을 이제 좀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리브영도 화장품으로 컸고 일단은 화장품 관련된 OEM, ODM 기업들이 주가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장 이런 분위기에서도. 이번에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소비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맨 뒷장 대본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차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원픽으로 이 화장품주 중에 한 종목 그리고 이재현 대표님은 AS가 화장품의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마지막에 같이 해드릴게요. 한 종목에 대한 원픽과 AS 화장품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오늘 오랜만에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쪽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로봇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키워드 하루 전에 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창원 본부장이 오늘 로봇주가 움직입니다. 로보티즈가 관련된 키워드를 안고 움직이는데 이게 궁금해요. 뭐 AI 관련된 테마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 확장성에서 로봇이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의 확장일까요? 아니면 로봇이 갈대가 될 자리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뭐 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들의 일단 행보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좀 강력한 이제 진출 이런 선언들이 이제 뉴스에서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그렇고요. 뭐 전방위적으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과 연관이 돼서 이벤트가 좀 터져 나올 수 있고요. 뭐 금일 로보티즈가 움직인 건 사실 조금 더디게 움직인 겁니다. 원래는 이제 지능형 로봇법 11월에 승인된 이후부터 이제 보행인의 지인을 가진 일겜이라는 게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배달 쪽으로 아마 이제 반경 1.8km 안으로 배달이 거의 다 진행이 되는데 그 시장을 상당히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미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원래는 2월 말 정도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조금 더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배달비 사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시장이 만약에 외형 성장이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어쨌든 돌아다니려면은 자율주행이 필요하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벌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AI라든지 뭐 기타 부분들 다 붙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움직이는 쪽 안에서의 뭔가 기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어떤 방향으로 손을 잡는지 여부를 로봇주에 관해서는 조시해보자라는 조언으로 오늘 로봇은 짧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들썩인 쪽 디지털 광고 관련주입니다. 틱톡의 진출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 관련주 가운데 모비데이즈 상한가는 풀리지 않긴 한데요. 계속 봐도 되는 테마일지 오랜만에 움직이는 쪽이라서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테마성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비데이즈뿐만 아니라 지금 플레이디, EM넷, 뭐 와이즈버드 다 시가총액 1,000억 미만 되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가볍게 또 상한가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가벼운 몸짓으로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질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걸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틱톡샵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때문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특히 네이버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긴장하게 만드는 키워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아니다. 아직 뭐 아니다고는 했지만 지금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는 곧 이제 운영이 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쇼포 콘텐츠 중심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낙 젊은 층에서 틱톡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미 틱톡샵이 해외 쪽에서는 매출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우리나라로 상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뷰티 쪽, 특히 뷰티 쪽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판도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탄력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투자에 막 공격적으로 임하시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픽과 AS 속도 내서 핵심만 콕콕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먼저 이어서 핵심 알려주시죠. 본문 2주 전에 추천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그 당시에 2,700원 받아본 상황입니다. 오늘 고점 2,600원. 지금 어떻게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지속 좋게 보고 있고 또 그중에 이제 OEM, ODM 기업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느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박스권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흐름에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시총이 아직 1,000억이 되지 않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보다는 저는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가격권, 지금 2,700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살짝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 시즌에 좀 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보유하고 끌고 가시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원픽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 화장품 내에서 골라주셨는데요. 이 종목 본부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3만 원대부터 꾸준하게 저희 원픽으로 시기별로 가져와 주신 종목입니다. 네. 현재는 어떻게 꾸려갈지 종목 공개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 2만 원대부터 2만 말씀드렸던 원이었군요. 종목인데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좀 되게 좋게 보입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신규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좀 주력적인 힛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0% 이상의 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국내에서의 좀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라인들도 확대가 되고, 또 고객사들이 좀 대거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좀 증설을 하기 위해서 공장 같은 것도 지금 임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아진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트렌드, 그리고 화장품의 트렌드 자체가 SNS 기반, 그리고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의 이런 진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OEM, ODM 쪽, 그리고 미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8,000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9,500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랭킹5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창원 본부장, 이지은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